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는 테슬라 휴대폰 루머와 시장 영향에 관한 분석인데요. 테슬라가 스마트폰 만든다는 소문 당신도 들어보셨죠? 네, 그럼요. 꽤 오랫동안 시장의 관심을 계속 받아왔던 주제죠. 시작은 일론 머스크 말 한마디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게 상당히 구체적인 이야기처럼 번지고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 보면서 왜 이런 얘기가 계속 도는지 또 만약 이게 진짜 현실이 되면 당신과 시장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 핵심만 좀 빠르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워낙 정보가 많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럼 그 일론 머스크의 필요하다면 만들겠다. 이 말 한마디. 이게 정말 스마트폰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까요? 아니면 그냥 재미있는 상상일 뿐일까요? 글쎄요, 일단 루머의 시작을 보면 그게 2024년 10월이었죠. 일론 머스크가 직접 언급을 했는데 네, 했었죠. 뭐 끔찍하다, 피하고 싶다 이런 말도 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근데 거기에 필요하다면 이라는 단서를 딱 달았죠. 그 이후부터 이제 미국 매체들 중심으로 온갖 추측성 보도가 막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기능들이 주로 언급됐나요? 대표적인 게 역시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연결. 이게 테슬라의 강점이니까요. 외딴 곳이나 재난 상황에서도 통신이 된다는 거죠. 그거 정말 혁신적이겠네요. 또 뭐가 있죠? 그리고 태양광 충전이라든지 테슬라 자동차랑 완전 통합해서 제어하는 거. 차 키가 아예 필요 없어지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또 AI 카메라 성능 강화. 심지어는 뉴럴링크 있잖아요. 그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네, 그거랑 연동하는 기능까지 아주 그냥 생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죠. 와, 정말 듣기만 해도 뭐랄까 SF 영화 같은데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2025년 5월인 지금까지도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확인된 출시 계획 같은가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아직은 그냥 검증되지 않은 루머 단계라는 거죠. 하지만 이 가능성 자체만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봐야 합니다. 가능성만으로도요? 네. 예를 들어 아까 말한 스타링크 위성 연결은 통신 환경 자체를 바꾸는 거고 태양광 충전은 지속 가능성, 또 차량 통합은 완전히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단순한 휴대폰 하나가 아니라 그 테슬라 생태계의 확장 이런 관점으로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테슬라라는 브랜드가 주는 그 프리미엄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무시 못하죠. 거기에 고급 AI 기능이나 미래 기술인 뉴럴링크까지 만약에 정말 합쳐진다면 이건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고르는 기준 자체를 흔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디자인 예쁘고 카메라 성능 좋고 이런 거 봤다면 앞으로는 위성통신 되냐? 내 차랑 얼마나 잘 연동되냐? 이런 걸 더 중요하게 볼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또는 친환경적인 요소 같은 것들요. 이게 기존 스마트폰 강자들, 그러니까 삼성이나 애플 같은 회사들한테는 엄청난 압박이 되겠는데요? 당연하죠. 삼성 같은 경우는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고요. 아마 자체 위성통신 기술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현대 기아차 같은 국내 자동차 회사랑 협력을 더 강화하는 식으로 대응할 수도 있겠죠? 애플 입장에선 자기들이 장악하고 있는 프리미엄 시장에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렇죠. 아마 아이폰만의 강점, 그러니까 iOS 생태계나 아니면 위성 SOS 기능 같은 걸 더 강화하고 AI 기술 개발에도 속도를 더 내지 않을까 싶네요. 배터리 효율 개선 같은 것도 중요할 거고요. 샤오미 같은 경우는 또 좀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하는데요. 샤오미요? 거긴 중저가 시장 아닌가요? 네, 근데 테슬라 폰 가격이 한 $299 정도일 거라는 루머가 있거든요. 만약 이게 진짜라면 샤오미가 딱 주력하는 그 시장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거죠.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하는 샤오미한테는 위협적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샤오미는 아마 가격 외에 AI나 IoT 기기 통합 같은 자기들 생태계 강점을 더 내세우거나 아니면 아예 플래그십 모델 성능을 더 끌어올려서 차별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들어보니까 이게 단순히 스마트폰 제조사들만의 문제는 아니네요. 네, 맞아요. 스타링크는 통신 산업에 영향을 줄 거고 차량폰 통합은 자동차 산업. 혹시 뉴럴링크가 정말 연동된다면 이건 헬스케어 산업까지. 와, 파급 효과가 정말 여러 산업에 걸쳐 있네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테슬라 로고 박힌 휴대폰 케이스나 액세서리 시장 같은 소비재 분야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죠. 하지만 이게 테슬라가 마음만 먹으면 쉽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넘어야 할 산도 많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스마트폰 시장은 이미 애플이랑 삼성이 워낙 강력한 생태계를 구축해 놔서 진입 장벽 자체가 높고요. 네, 앱 생태계 같은 거 무시 못하죠. 그리고 자동차 만드는 거랑 스마트폰처럼 복잡한 걸 대량 생산하고 전 세계 공급망을 관리하는 건 이건 또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일론 머스크 본인도 스마트폰 개발을 뭐 끔찍하다고까지 표현하면서 회사 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듯한 말을 여러 번 하기도 했고요. 맞아요. 바로 그 점 때문에라도 아직은 좀 지켜봐야 하는 거죠.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테슬라 휴대폰은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실체는 없는 루머에 가깝다. 하지만 이 루머 자체가 계속 언급되는 것만으로도 기술 혁신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고 또 경쟁사들을 긴장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 네, 정확합니다. 공식적인 계획은 없지만 그 잠재적인 파급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 정보들을 쭉 들어보니 당신은 어떠신가요? 이게 뭐 미래 기술이 어떻게 발전할지 아니면 우리가 매일 쓰는 이 스마트폰이라는 기기가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 수 있을지 좀 새로운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 만한데요. 테슬라가 설령 실제로 스마트폰을 만들지 않는다고 해도요.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계속해서 이야기되는 이 현상 자체가 어쩌면 다른 기업들의 혁신을 더 자극하고 보이지 않는 손처럼 시장 전체를 움직이는 힘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